거기 260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라고 나오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 자, 지정권자는 거기 환지방식 동그라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거기 밑줄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그 지역 소유자 총 밑줄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근데 가로 2번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밑줄 국가 지자체 그 밑에 줄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까지만. 일단 보시면은 자 개발 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근데 이 사업 시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그래서 수용이랑 환지 방식 중에서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 여기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왜 그런지 한번 보죠.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이런 토지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여기 있던 토지 소유자들은 수용 보상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근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기존의 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리된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라는 건 앞으로 만들어질 신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자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인데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을 받고 다른 동네 가서 살 겁니다. 근데 환지 방식은 이 토지 소유자한테 정리된 토지로 바꿔가지고 이 사람이 잠깐 공사하는 동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개발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소유자들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근데 환지 방식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이 신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죠. 해서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개발 계획 수립 시 동의를 받습니다. 환지 방식에. 그리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그게 방금 읽은 내용이죠. 이렇게.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를 받는 건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일 때 동의 받습니다. 그리고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다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다음에 하면 되니까 일단 놔두십시오. 조합을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합에 가면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개발 계획의 내용은 했고 264페이지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은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3번입니다.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6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6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요 시설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이랑 정비사업 요 두 가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4번입니다. 4번. 그러니까 관리계획의 내용에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번, 4번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이랑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끔 이 개발계획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거.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계획보다 위에 있는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해서 1번에 보시면은 국계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거기 광역 밑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런 건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상호기능 조화라고 나와있죠. 자, 예전에 이제 만들어지는 신도시들을 보니까 이 신도시를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주거기능만 딸랑 넣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서 막 일하다가 밤에 와서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하고 잠만 자고 출근하고 배드타운화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들은 주거 기능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주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이죠.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 일대에는 주거 기능만 딸랑 놓지 말고 여기 안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맨 앞에 330만 동그라미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밑줄,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작성의 기준. 기준은 싹 다 국장이 정합니다. 기준 동그라미 하시고 국장 밑줄. 모든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모든 기준. 기준 나오면 국장. 그래서 이게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그래서 개발계획 아까 누가 만든다고 했지 이거? 고세 까먹으셨나? 1시간 전에 했는데 지정권자. 자, 개발계획은 앞으로 만들어질 신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원칙은 도시개발구역, 여기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공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공. 그래서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지역, 주3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여기를 한마디로 미개발지역입니다. 미개발지역. 아직 가격이 싼 땅인데 개발계획부터 발표해버리면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이런 곳에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그냥 다 들어갑니다. 모든 게 개발계획의 내용에 들어가는 건데 요 네 가지, 빡세다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까 13번부터 16번까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부담계획,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그 다음에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수용이랑 환지 중에 언제 동의 받죠? 환지 방식일 때. 수용은 보상금 받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안 받고 환지 방식, 다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동의 받는 거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건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즉 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에 부합하게끔 개발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주거 기능만 넣는 게 아니라 주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게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자,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구역 지정합니다. 구역 지정은 우리 책에 맨 앞에 있었죠. 246페이지. 이제 구역 지정이면 이제 말 그대로 사업을 어디서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어디서 할지를. 그래서 구역 지정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첫 번째, 네, 누가 지정하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는지,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리고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냐라는 거, 어떤 효과가. 그 다음에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인이 하는 개발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너무 넓을 때는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할 수 있고
결합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각각의 요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여기 지정이 되죠. 이렇게 지정되고 나서 후속 조치들이 안 따라붙어 주면은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합니다. 이런 해제 사유들.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해제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구역 지정에서의 논점입니다. 구역 지정에 개발 계획에는 이런 논점들이 있고 구역 지정에는 이런 것들. 그래서 구역 지정 보는데 첫 번째,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입니다. 거기에서 1번에 1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 지정권자, 지정권자, 지정권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구역 지정에서는 문제가 나오면은 지정권자가 누군데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정하냐라고 하면은 앞으로 옆으로 손을 이렇게 쭉 끄시면서 제요라고 하시면 제요.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 제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은 제요. 요렇게 제요. 제안하고 요청하고 줄여서 제요. 그래서 제안하는 사람이 있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저기 나와 있는 거는 지정권자.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을 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정권자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앞쪽에 관리계획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계획 결정이랑.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도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입니다. 나중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하는 절차를 배울 건데 그 지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 결정하는 절차랑 똑같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 결정하는 절차랑 똑같다. 그러니까 국계법을 하고 오시면 요로는 그냥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을 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칩니다. 둘 이상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협의해서. 근데 만약에 둘 이상에서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죠. 근데 협의가 안 되는 사람 보니까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돼요. 시도지사.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누가 말려야 되죠? 국장이. 그래서 협의가 안 될 때 그때 일단 국장이 합니다. 둘 이상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원칙. 둘이서 계속 나오죠. 둘이서 할 때는 협의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위에서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니까 국장이 바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세 번째,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도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제요라고 했죠. 제요. 그래서 국장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국장한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한테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국장에게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사유에서 국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시험이 10월 말쯤에 있을 겁니다. 10월 말쯤에. 10월 말쯤에 시험이 있고 한 달 있다가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다발이 나오겠지. 6시쯤 되면 가다발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해보죠. 채점을 하고 합격 점수가 나오죠. 그러면 그 합격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한 달 동안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달 동안? 합격증이 나오기 한 달 동안. 천구이제요? 그랬으면 한 달 동안. 엄청 설레죠. 쇼핑도 하고 합격자 모임에 나가야 되니까. 머리도 하고 쇼핑도 하고 정말 즐겁게.
근데 가다반 채점을 해보니까 한두 문제가 모자란 겁니다. 지옥이죠. 지옥이죠. 한 달 동안. 그 뭐지? 이의제기 되는 거 없는가 그런 거나 카페 가서 물어보고 있고. 그렇게 안 하시려면 그냥 좀 확실하게 합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유는 천국이제요 이렇게. 자, 요 제안이랑 요청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청을 하는데 누가 요청하냐면 지정권자가 시, 도지사니까 요 사람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요청합니다. 이 시도지사한테.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그 다음에 제안을 하는 사람은 시행자가 제안을 합니다. 시행자. 자, 여기 제안이랑 요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청은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행정청들은 다른 행정청한테 요청을 하고 제안은 행정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제안이라고 합니다. 제안. 자, 요청은 행정청이 합니다. 제안은 행정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까 행정청은 국가 지자체만 행정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 그래서 시행자가 제안을 하는데 그 시행자 중에서 제안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 이 사람들은 행정청이니까 나중에 요청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시행자가 제안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를 봐야겠죠. 보면 우리 목차 보면은 지금 우리 개발 계획 했죠.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나올 겁니다. 그럼 구역 지정 끝나는 지점에 아마 시행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좀 바로 뒤에 넘어가 보면 되는데 268페이지. 그래서 요 사람들이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자, 크게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공공이랑 민간으로. 그래서 1번에 보면은 국가지자체 나오죠. 이 사람들은 행정청이니까 당연히 공공에 포함시켜야겠죠.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2번에 공공기관 나오죠. 공공기관.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기관은 각종 공사라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그 다음에 비읍에 있는 그 매입 공공기관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아무튼 각종 공사들을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돈 내서 만든 기관이죠. 정부 출연이라는 게 돈 냈다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해 보면은 국가철도공단이라는 게 있고 니은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방공사. 요까지가 공공부분의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여기까지가 공공입니다. 공공.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민간. 그래서 첫 번째, 토지소유자. 5번에.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 때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조합은 강조가 돼 있을 텐데 6번에 맨 끝에 조합 나오죠. 그 다음에 7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적 개선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 여기가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법에서 따로 규제를 합니다. 이 수도권은. 그리고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보면은 수도권을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하는데 거기가 과밀억제 권역, 그 다음에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밀억제 권역. 이름만 걸어도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빡빡한 데입니다. 빡빡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 곳에서 원래 있던 법인이 나는 그냥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공장 이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공장에 근로자들이 살 숙소 같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게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 부분의 시행자. 그 다음에 거기 8번 밑으로 나오는 거.
8번 밑으로 나오는 건 그냥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공공부분의 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이 공공부분의 시행자. 민간부분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조합,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민간부분의 시행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은 이게 너무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냥 자 공동출자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출자법인. 방금 봤던 시행자들 있죠. 공공이든 민간이든 요 시행자들 중에서 2명 이상이 돈을 같이 내가지고 만든 법인을 공동출자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출자법인은 성격이 공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즉, 총 지분,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경우에는 성격이 공공이 됩니다. 반대로 민간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하면 이건 민간이 되겠죠. 그래서 공동출자법인은 총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을 공공으로 보기도 하고 민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게 거기 12번에 나와 있는 공동출자법인. 너무 복잡하게 써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공동출자법인이라고 시행자 중에서 2명 이상이 같이 출자를 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근데 지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공공이 되기도 하고 민간이 되기도 한다. 이게 사업의 시행자들입니다. 시행자들. 크게는 공공, 민간 구분했고 공공 부분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민간 부분은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민간 부분의 시행자입니다. 이 시행자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밑에 있으니까 271페이지 그대로 펴놓으시면 됩니다. 274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274. 제가 좀 설명하는 게 이 책이랑은 순서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요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나중에는 이해하는 게 편해가지고 저는 이제 순서를 좀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이번에. 그래서 제한 절차 보시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 도시 소유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위 1의 7에서 12에 해당하는 자는 거기 하나, 둘, 셋, 네 줄 시장, 군수, 구청장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맨 끝에 특별자치도지사 그 뒤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제안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 거기 위에 있는 말들을 다 줄이면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냥 엄청 길게 써져 있는데 국가, 지자체, 조합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러니까 시행자가 제안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방금 봤던 공공이랑 민간 시행자 중에서 국가, 지자체 빼고 조합 빼고 나머지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우리가 관리계획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배우다 보면은 주민의 입안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은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것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용, 산, 기, 지 해서 4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할 때 거기도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이라고 부르고 여기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이라고 부르니까 똑같이 제한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것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단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다만
제한할 때는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그 중에서 누가 동의를 받냐면 민간 시행자가 제한하려고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때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면적 5분의 4랑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동의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제한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제한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칠 때에는 제한서는 면적이 가장 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제안을 받았죠. 제안을 받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됩니다. 답변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과 통보를 해주는 기간이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는 45일이었는데 여기서는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 내에 결과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한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는 관리계획 입안 제한이랑 똑같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요청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요. 자문. 요것도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 보면은 입안권자가 입안 제한을 받고 나면 입안 제한 받은 사항을 입안에 반영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요게 숫자만 몇 가지 바뀌고 관리계획 입안 제한이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제한이고 거기도 제한이니까 구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똑같은 제도입니다. 행정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이 행정청을 상대로 요구하는 걸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그래서 1번에 가로 1번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서를 국장, 그 뒤에 밑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죠? 가로 1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 나중에 보면 여기 제가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사유에 제한 써놨죠. 국장한테 제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하려는 지역이 밑줄 둘 이상 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이 포함된 면적이 밑줄 면적이 가장 큰 밑줄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은 자는 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동그라미 가로 3번에 1개월 이내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밑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1개월 안에 답변 줘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월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위 1의 7에서 12 이게 민간입니다. 민간. 이렇게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 1의 7에서 12에 해당하는 자 하면은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죠. 거기를 묶어가지고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민간 이렇게 써주시오.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 위 1의 7부터 12 그 사람들 민간 시행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밑줄 면적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의 마지막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이런 건 놔두시고 3번에 비용 부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밑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시킬 수 있다입니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까지 쭉 있지.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입니다. 제한. 맨 처음에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시행자가 누구한테 제한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합니다.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리고 예외적으로 여기 국장한테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한테. 그래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는데 제안할 수 없는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조합 빼고 나머지 시행자. 이 사람들 행정청이니까 제안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조합은 언제 만드냐면은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그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조합인데 아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도 전 단계인 이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조합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제안하려고 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안서는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면적이 큰 데다가 제출을 하면 되고 이렇게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답변 주는 기간은 1개월. 그 다음에 제안자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아니고 시킬 수 없다. 아니고 시킬 수 있답니다. 시킬 수 있다. 싹 다 기출문제. 시켜야 한다. X. 시킬 수 없다. X.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기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거는 다시 앞으로 우리 배우던 그 지정권자로 가면 됩니다. 시행자를 보기 위해서 여기로 온 겁니다. 시행자는 다시 해보죠. 거기 268페이지 크게는 공공, 민간 이렇게 구분합니다.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공공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 민간시행자는 토지소유자, 조합,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렇게 민간시행자. 이렇게 자,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다라는 거 기억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246페이지 해서 원칙 246 원칙은 누가 지정하죠? 원칙은 거기 제목에 시, 도, 대도시, 시, 도, 대도시 믿죠? 시, 도, 대도시 원칙 거기 시, 도, 대도시 믿죠? 제목 그래서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말이 시, 도, 대도시입니다. 시, 도, 대도시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밑줄, 둘 이상 밑줄. 둘 이상 어떻게 하죠? 둘 이상 협의. 그래서 저 끝에 밑에 두 번째 줄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만약에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친다 라고 하면은 협의해서 누가 지정할지를 정합니다. 근데 가로 3번 그 다음에 지정할 경우에는 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이건 참고로. 그 다음에 예외.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국장이. 그래서 아까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협의한다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누가 하죠? 국장이. 그래서 4번에 요거부터 체크하죠. 위 1의 가로 2. 그게 뭐냐면 둘 이상일 때 협의해서 지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럴 때는 누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국장이 합니다.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국가가 1번에 국가 나오죠. 국가가 사업할 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국가는 시행자긴 하지만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국가가 사업할 때는 그냥 국장이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 국장이. 그 다음에 관계 행정 이거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옆에 247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5번 천재지변 나오죠. 천재지변. 그래서 둘 이상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시 246페이지에 3번 보시면은 맨 앞에 밑줄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 밑줄.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시행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런 것들.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수자공사, 철도공사 이런 것들.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두 가지가 있죠. 국가철도공단,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그 사람들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3번에 나오는 사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시행자는 아까 268페이지에 있었습니까? 그걸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행자는 저 뒤에서 보고 왔죠.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시행자이기 때문에 뭘 하는 사람이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해야 됩니다. 제안을. 근데 이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국장한테 바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국장한테 바로 제안을 해버립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그 다음에 요청은 행정청이 하는 거라고 했죠. 요청은 행정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은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합니다. 여기는 따로 요건은 없고. 그러니까 요청이라는 건 행정청이 하는 거고 제안은 행정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은 아까 시행자였던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제안하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국장한테 제안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요청을 하는 사람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을 때는 바로 국장한테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이죠. 요청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게 각부 장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에게 바로 요청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청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안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둘 이상이 걸쳐있을 때는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려고 할 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에게 요청합니다. 여기는 면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장한테 야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줘 하면 되는 겁니다. 면적 같은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나오죠? 요거 저는 이제 4번에 써놓은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이 너무 넓을 때는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요건은 그냥 1만만 기억하죠.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해서 각각 지정할 때는 분할 후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1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분할되고 나서 각각이 1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 미출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을 결합 미출,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미출. 그래서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그 개념 플러스의 1번만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미출, 분할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거기 미출. 분할되고 나서 각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되고 나서. 그것만. 2번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제2절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나오죠? 여기. 요청 여기 있죠? 요청 누가 하는 겁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요청하죠? 지정권자인 시도지사한테 요청합니다. 시도지사한테. 보시죠. 근데 여기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도 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바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래서 밑줄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하시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기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밑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자문 동그라미. 다만 이하는 일단 놔두시고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하죠. 시장, 군수, 구청. 이 그림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헷갈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죠.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건 뭐죠?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라고 이걸 그리는 겁니다.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는 거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할 때의 절차가 있고 요청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요청을 한다. 근데 원래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해야 되지만 여기 보면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요건이 갖춰지면 바로 국장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시행자 중에서.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하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레벨이 밑에 사람한테 요청할 수 없으니까 요거 해줘 라고 요청할 수 없으니까 국장한테 바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레벨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안, 요청, 누가 누구한테 뭘 하는지, 그 다음에 제안하는 절차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몇 개 얼마 안에 답변 주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규모가 나오죠. 규모. 절차가 뒤에 나오나 본데 요거는 제가 3번에 써놓은 거 2번에 써놓은 거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지정하는지 이것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 제요 있죠? 여기 써놓은 요게 누가 지정하는지입니다. 누가 지정하는지. 자, 다시 한번 보죠. 지정은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하죠. 만약에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을 때는 협의해서. 근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럴 때는 국장이. 그리고 국장이 예외적으로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둘 이상일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제안하고 국장한테 요청합니다.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은 여기 공공기관이랑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국장한테 제안하는 거. 그 다음에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한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지정권자. 근데 이 시도지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근데 제안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민간만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을 하려는 지역이 만약에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에 걸쳐있을 때 제안서는 면적이 큰 데다가 그 다음에 제안서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답변 주는 기간은 1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안한 사람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입니다. 요게 이제 누가 지정하는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지정하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정. 누가 지정합니까? 제요. 어떻게 지정합니까?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다가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제가 관리계획 결정에는 똑같다고 했죠.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였죠? 기초조사라는 걸 알아요.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도 똑같이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계획 결정하는 사람이랑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고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절차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관리계획이랑. 이렇게 국계법을 계속 갖다 쓸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국계법에서 대부분의 기초사는 하여야 한다는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듣는데 의견은 관리계획에서는 우리가 이걸 열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람. 공람. 열람이나 공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열람은 와서 봐. 공람은 공개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열람, 공람 똑같은 건데 공람하겠다라고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을 들을 때는 대부분이 14일 이상입니다.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공람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으니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답변 주는 기간이 여기서는 30일입니다. 3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협의심의라는 건 항상 나랑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랑 협의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 도, 대도시가 지정권할 때에는 지방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장이 지정하려고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해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나랑 동일한 레벨의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입니다. 자, 요거는 어디 나오냐면은 250페이지에 나옵니다. 250페이지. 바로 뒷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뭐 한다고 적혀있죠? 기초사. 기초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맨 끝에 할 수 있다만 믿죠. 기초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251페이지 의견 청취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람이라고 합니다. 공람.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으려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의견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의견 청취 절차에서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구체적 절차가 나오죠. 국장 또는 시,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려면 관계서류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그 다음에 가로 이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 1에 따라 관계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두 이상의 밑줄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 인터넷 밑줄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다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밑줄 10만 제곱미터 미만. 자, 원래 공람이라는 건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되는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이건 작은 겁니다. 면적이 작다 이 말이죠. 신도시를 만드는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이럴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드니까. 일간신문에 광고 내면 돈 들죠? 면적이 작은데 일간신문에는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박스는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위 2에 따라 공고한 내용에 관해서 의견 있는 자는 공람기간 그 14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서 국장, 시도, 시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국장,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읽지 마십시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답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지정권자한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국장, 시, 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거기 30일 밑줄
여기 말하는 요 30일입니다. 요 30일. 의견을 받고 나서 결과 통보해주는 기간이 30일이다 이 말입니다. 30일. 그 다음에 공청회라는 게 나오죠.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거기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경우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밑줄 하여야 한다. 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은. 근데 방금 숫자를 밑줄 친 거 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아까 주민한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합니다. 근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뭘 안 한다라고 했죠? 일간신문에는 공고하지 않습니다. 돈 드니까. 그 다음에 원칙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가 원칙이지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반드시. 공개적으로 듣게끔 한다라고 했죠. 공청회는. 그 다음 협의심의.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은 보지 않겠습니다. 협의심의는 지방이 할 때는 지방이, 국장이 할 때는 중앙이랑 한다라는 건데 예외적으로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지정고시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건 됐고, 그 다음 요까지가 누가 어떻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냐라는 겁니다. 누가 지정하죠 하면은 제안하는 사람, 요청하는 사람 해서 지정권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합니까 하면은 밑으로 해서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라는, 여기 어디냐. 그래서 그 어디냐가 밑에 나오죠. 우리나라 어딘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죠. 지정을 하는데 여기를 크게 나눠보면은 크게는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으로.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은 지정하려고 할 때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분할을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이라고 했죠? 저게 최소 규모라서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1만 제곱미터니까. 그래서 분할되고 나서도 각각의 면적이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분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은 원칙은 30만, 오늘은 원칙만 하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최소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 때는 최소한 이 규모가 돼야 신도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지금 24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책의 순서를 좀 무시합니다. 249페이지 거의 표를 보고 있습니다. 표를.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이 숫자가 우리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한번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주상자라는 애의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주상자 생일. 그 다음 그 밑에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니까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럴 때는 원칙은 30만. 저 뒤에 30만. 근데 예외적으로 그 안에 보면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할 겁니다. 예외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돼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에서의 지정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직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개념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계법을 빨리빨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게 어디 지정하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지역에다가 이러한 규모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에 거쳐서 이렇게 누가 지정합니까? 제2호. 어떻게 적용합니까? 밑으로. 어디에 지정합니까? 저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규모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가 어떻게 그렇게. 자 여기에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도시, 생산도시 1만 제곱미터 이상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죠? 그러면은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게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정신이 없으시죠? 오랜만에 학원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진도가 못 나갔네. 이거 큰일 났네. 아무튼 해서 이런 것들 이게 암기사항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이해를 하시고 국계법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거의 4주, 5주에 걸쳐서 책의 한 4분의 1밖에 안 한 겁니다. 시간은 절반이 지나갔는데 책의 내용은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한 이유가 국계법의 내용을 계속 갖다 쓸 거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 계속 나오고 관리계획의 결정이라는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랑 똑같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한 국계법에서 다 배웠던 절차들입니다. 국계법에서 그걸 그대로 제가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 다 되는 거니까 국계법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진도가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이해도 좀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 한 4주 동안 공부하셨던 국계법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